네,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색하게 시작하는 겁니까? 너무 모르죠, 어색해. 자, 대한민국 현재 시간 술시입니다. 아,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예. 아니 요새 예. 저는 이제 신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하. 익숙한 거, 오래된 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신인구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 해서 신인구 아니고요. 신인구는 아, 사람도 굉장히 올드하게 왜 만드시네요, 그런지 갑자기. 아세요? 저기 예. 신구 선생님 좋아하잖아. 제맛을 알아. 그 신구 선생님의 그 노련한 아하. 이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신인구로 제가 발음해 드렸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 왁자지껄 또 왔는데 재밌게 한번 또 떠들고 예, 가보겠습니다. 일명 규까츠. 아, 여기 있네. 아, 신인 규카츠. 규카츠. 아, 예. 예, 규카츠입니다. 예. 돈까스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돈가스를 먹을 정도로 치즈 들어간 거? 뭐 다 좋아합니다. 돈가스. 전형적인 정치인의 과장 문법 아닙니까? 정말 왜 하루에 좋아합니다. 한 번씩 먹어, 돈가스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3대 지식인 변희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누가 있죠? 그럼 정말 3대라 그러면은 일단 유시민. 유시민 씨요. 별로 마음에 안 갑자기 들어하시네. 뜨거워졌어. 혹시 또 나머지는 김어준 아니? 아니. 나머지 접니다. 자, 우리 하람주.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딱 제가 보니까 술이 저랑 성렬주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 저를 계속 높은 급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영광입니다. 예. 장래희망 대통령입니다. 이분.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망상가 같은 느낌 나는데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고요. 형 개백숙이에요. 개백숙. 아, 영계백숙이군요. 네. 야, 이은영 그러네. 소장님. 네. 얼굴이 너무 작아 보여요, 지금. 아, 지금 옆에 지금 우람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일단 뭘 좀 드시죠. 예, 드실 분들이 아, 맛있는 게 있고.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네. 국민의힘 비대위, 음. 비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식 출범이 된 건가요? 됐죠. 된 거죠. 네. 예. 거의 비대위의 해산을 위하여 한잔 해야지. 느낌인데. 일단 한 잔. 뭐. 회사는 아, 이거 그냥- 해당 행위인가 또 윤리위 끌려가는 건가 이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멀리 있으니까 네, 레이저로 비대위의, 하겠습니다. 해산을 위하여. 이 해산은 그래도 저기 축복을 빌어주세요. 아, 그럼, 일단은. 그럼요. 일단은. 해산은 몸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애기 놓을 때 몸 푸는 해산입니다. 몸 좀 잘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어저께인가요? 어제 저기 했죠 신문. 아, 오늘은- 어제 신문기일이 어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저는 뭐 저기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사회 보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신문기일은 이제 갔다 온 변호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또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제도 굉장히 양측이 팽팽하게 이제 논리를 가지고 좀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승패는 한 명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비대위가 결국은 지속하느냐,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뭐 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서는 정당의 자율권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뭐 신청 적격이 없다, 이 두 가지 논리만을 반복적으로 좀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 적격이 없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거면은 처음 소송에서 했었어야죠. 처음 소송.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소송 다 해가지고 1심 다 해놓고 그렇죠. 지금 몸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소송하면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게 학생이 정학을 당했다고 해서 그 학교 정학시킨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너는 정학이니까 자격이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는 논리가 좀 그것도 어색은 가짜 정학 합니다. 아니에요? 가짜 정학. 따져봐야 되는 아, 거죠. 그리고 웃긴 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당원과 정지됐으니까 당대표 아니야 해가지고 소송 못해 이래놓고 징계할 때는 또 당원이라고 그래요. 아, 그때는 야, 너 징계는 맞아라 이런 거예요 이제. 너 학생 아니야 그랬다가 뭐 임마 정학은 맞아야 퇴학은 맞아야 돼 임마. 너 학생이니까 퇴학금 맞아. 너는 학생이야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는 별로 안 궁금하고 네. 지금 그 윤핵관하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왜 미는 사람이 달라요 원내대표를? 그래서 도대체 그 복심이 어떤 건지 그 궁금했어요 진짜. 많이 하시네. 오늘 딱 들었는데 이건 뭐지? 왜 둘이 미는 사람이 다르지? 뭐 알아? 아니, 저는 뭐 지금 뭐 가처분에 지금 꽂혔어가지고 저는 가처분 일타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나하나 하기도. 네. 근데 원내대표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나중에 이제 혼전이 될 것 같아요. 혼전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용호 의원 이제 뭐 출마 선언했는데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게 뭐 거의 10명 막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이용호 의원의 표가 나오겠어요? 그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원내대표라는 건 사실은 그렇죠. 원내 개인적인 표가 있어야 친분 되는데. 관계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작동하는데. 근데 의외로 이용호 의원이 민들레 그 초기 시드 멤버예요. 아, 장재원 의원 모임에. 그 민들레 처음에 그거 했었어가지고 또 거기 약간의 그런 걸로 또 이제 좀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치고 나가자 전략이 있겠죠. 근데 원래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을 좀 이렇게 합의 추대한다 뭐 이런 썰도 좀 나왔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제 오늘은 또 이용호 의원이 또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뭐 이제 경선을 붙이겠죠. 무조건 경선 붙여서 일단 2명 3명 나와요. 아마 초재선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오늘은 그 김학용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을 밀고 그다음에 윤핵관들은 윤한홍 의원을 민대요. 근데 윤한홍 의원은 제 생각에는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찐 윤핵관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지. 엄청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스위트 스팟에 있어요. 권한은 권한대로 엄청 있고 사실 대통령실에도 윤한홍 의원이 추천해서 간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게 저희 당내에서는 파다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국민적인 비호감도나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도 거의 안 받고 있으니까 제가 윤한홍 의원이면 굳이 이번 판에 나서가지고 내가 투톱이 되겠다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큰 벼슬인데 원내대표는.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들을 미는 거예요. 일단 아직 이미지 소모도 별로 안 됐고 대중들은 윤한홍을 잘 모르고 우리가 새를 모아가지고 밀어주면 될 수 있으니까 해라 그러는데 윤한홍 의원 스타일상 하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권 첫 해에 원내대표 되면은 예산 폭탄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 엄청납니다.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엄청납니다. 근데 공천권 행사는 안 되잖아요 이번 대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총선 전에 끝나잖아요. 1년짜리니까. 근데 아마 이게 원내대표 선출할 때 이제 여러 명이 출마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과반 득표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 115명 그 딱 놓고 투표하는 거라 이거 정말 누가 될지 안개 속이고 막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전당대회는 또 할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메인이죠. 당 대표요? 네. 아직 이제 가처분 결과를 봐야지. 아직 막 아니, 뽑는다고. 내가 가처분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당대표는 뽑아야 될 거죠. 원내대표, 예. 근데 그거 이제 언제 하느냐가 엄청 달라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이기면 원칙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임기 끝나야 할 수 있어요. 6월달 내년 6월이니까 엄청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놔둘 거니까 이제 제명하고 막 할 텐데. 근데 제명을 해도 가처분하면 또 이길 것 같은데. 아 제명권에 대한 않습니까? 가처분은 네. 무조건 이기죠. 그거 가처분 무조건 일타 강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뭐 저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가처분이에요. 추가 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 징계도 그렇고 원 징계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너무 명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개인에 대한 징계권이 만약에 가처분을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1차 가처분 인용보다 더 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너무 지금 과도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징계 양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이렇게 제명을 막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만 신났네 지금. 아니에요. 또 저희가 또 그렇지 금방 않아요? 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난장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별로 안 오르잖아요. 존재감이죠. 민주당도 지금. 그래도 안 제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민주당은 잘 할 것 같던데 단일 대우로서. 단일 대우로 제가 아마 봤을 때 다 같이 윤석열 죽는 대통령이 윤석열 함께 이제. 대통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숨기고자 음. 국민의힘에 일부러 지금 분란을 자꾸 만드는 아, 다른 이슈를 시선을 만드는 돌리기 위해서. 참신안에서 저희 대통령실이 그 정도 전략적 사고를 할 능력이 있었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뭐 한 말씀 하세요, 변 대표님. 아니, 제가 그거 사실 먼저 묻고 싶었는데, 네. 언론 보도 보니까 이번 이 가처분, 당원 문제잖아요, 이번 건은. 지금 비대위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법률이 아니라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적용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급 적용이 이번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도 1차 가처분 때 그 이유가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 요번에 신규 쟁점은 이제 소급 적용인데 이게 지금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비대위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률 관계라는 건 요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비상 상황의 요건이 4명의 사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사태라는 시점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했던 시점이 4번째거든요. 그럼 그게 8월 8일.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널리 받아들이더라도 사퇴서가 접수된 8월 17일.
그때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9월 2일에 가서 적용을 하니까 이게 진정소급입법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면 앞에 비상도 비상, 뒤에 비대위도 비상, 여기도 비상, 이러니까 그냥 다 통으로 묶어서 그냥 우리는 늘 비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삼성의 위기 경영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항상 비상. 네, 그러면서 항상 이거 위기. 개정해도 적용하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를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문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맞아, 침해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가처분을 인용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돼 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고를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정소급 입법이고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은 13조 2항에 재산권과 참정권을 딱 집어가지고 소급해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지면은 내 상식으로 그렇게 판단한 건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은 이제 비상 상황 인정된다고 개정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최고위원은 이미 미리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기 전에. 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비상 상황 만들려면은 다시 최고위원을 뽑아서 4명을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퇴 쇼를 그렇지 다시 않습니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거 부분을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급 적용된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제가 그 비대위 쪽 포지션을 굳이 잡자면 어. 그 비대위 쪽 포지션 그거예요. 4명이 사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퇴한 상태. 당구정부상에서는 상임중앙위에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안 그렇게 뽑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 하시면 아니 안 돼요. 근데 왜 요거는 갑자기 제가 원칙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네, 되게 네. 이해가 쉽게 제가 조세에 비유해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양도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집을 팔 때 딱 끝나는 겁니다. 집을 팔면 그때 시점으로 세금을 딱 계산해서 딱 내는 거고 네. 두 번째 법인세 같은 거. 법인세는 1년을 계산을 해서 쭉 그 중간에 그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법이 개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는. 근데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는 사퇴를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그 시점에 사퇴서를 딱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진정 소급입법이 맞다가 양도세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막 비대위가 또 사퇴했고 비비대위가 또 물러났으니 우린 늘 비상이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정당의 자율성입니다. 그 비대위 예. 입장이죠. 야, 그런 거 비대위에서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당이 비상이라는데 왜 법원이 그걸? 딱 요겁니다. 예, 딱 요 예. 논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전 판사님께서 심히 걱정된다 이러셨거든요. 가처분 또 인용될 것 같다. 그분은 처음에는 막 기각된다고 아니에요. 하셨는데 요새 또 입장이 바뀌셨어요? 바뀌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재교육 받으셨나요? 결정문을 읽어보시고 아마 좀 그랬나 깨달으신 게 봐요. 있으셨을 예, 수도 오랜만에. 심히 아니 그 걱정된다. 첫 번째 거 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저까지도 이거 인용될까 좀 관심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1심이 아니죠. 1심이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1차. 1차가 나오니까 야 이제 이런 것까지도 법에서 문제 삼을 수 있겠구나. 이제 좀 많이 생각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법원에서도 개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우리가 뭐 이준석 개라는 표현도 듣고 뭐 저희도 그런 식의 브랜딩을 낙인 찍기를 가끔씩 당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준석 개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당에서? 3명 있잖아요. 아니 뭐, 사인방. 약간 말하고 나니까 좀 씁쓸하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당내에서 누가 봐도 정말 권력 투쟁적인 성격이다. 그냥 뭐 예를 들어 비슷비슷한 세력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법원이 손을 뗐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 누가 봐도 특정인 한 명을 집단으로 린치하는 사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룰을 잘 안 지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당 내부 사정이니까 우리는 손 안 댈게라고 하기가 법원 입장에서도 저는 조금 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그 비대위 관련한 거는 대충 그림은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독점관이 뒤에 있는 가짜 비대위, 가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윤핵관 쪽에서 가짜 지금 상황을 윤핵관이 빠진 것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윤핵관이 안 빠졌는데 지금 이제 윤상현이나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빠진 것처럼 지금 가짜 상황을 만들었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소위 윤핵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도 맞지만은 그냥 당의 지금 주류들을 윤핵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 본인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모두가 친윤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대통령 되자 뭐 네, 그런 모두가 막. 대통령의 호위무사 돼야 돼 이런 건데 저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거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비대위 이렇게 당원 단계 무시하는 비대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법치가 또 그 캐릭터. 그렇죠. 공정과 우리 상식이니까. 신 변호사님도 신병적으로는 친윤이시네요, 그죠? 아니, 저희 모두 다 성공하길 친구예요. 바라죠. 그럼요. 저희 대선 때 방송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국민들 앞에 다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모두가 다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건 맞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구도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너무 절대 다수인 거예요. 특히 원내에서는. 뭐 당원들 전체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산정이 어렵지만은 당내에서는 그 원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 불편하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정답을 정해놓다 보니까 무리한 비대위지만 이미 출발했고 이게 백은 못하는 거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번에 가처분은 참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원에서 1차 때 이미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아니, 받아들이고 대사가 또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하는 거면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법원이 안 사람이 하는데 바뀌어요. 지금. 판사가 똑같다면서요. 예. 아니, 국회를 좀 옮겨 세종으로 그럼 저 대전지법으로 가요. 대전. 아니, 이번에는 남부지법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법원에서 무효비대위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상범 법률지원당장님께서는 아 비대위원장만 무효니까 비대위원은 유효야.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거든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더 야 이거 화나지. 진짜 해도 지금 그 너무한다. 재판관 단독이죠. 한 명. 아니, 세 명입니다. 세 명이요? 네, 수석부장이랑 해가지고. 야, 근데 합의부예요, 그 합의부. 판사 세 분은 협박을 좀 느끼겠네. 아니, 자기가 때렸는데 오복을 각오하고 집권 여당에서 너 한번 끝까지 해봐 이거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는 그래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니 1차 가처분 결정문 보면 보통 가처분 결정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썼어요. 16장 16자. 보통 막 한 2장 씁니다, 진짜. 밤새서 쓰였을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 이게 다시 올기라고는. 그래서 저는 제가 판사하면은 진짜 육모방망이 바로 꺼냅니다, 진짜. 나는 그 육모방망이. 판사님이 예. 정치할 그 생각까지 하고 지금 아, 쓰시는 근데 거 그런 아니에요? 분이 아니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분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순천고 출신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만은 그런 거 눈치 보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강용석 소장의 그 뭐냐 토론에 참여도 허용하시고 이렇게 맞다, 맞다. 예, 굉장히 그냥 법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원칙론자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분이 헌법연구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법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제대로 맞는데 판사님은. 근데 아무튼 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뭐 왈가왈부할 게 우리 그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점은 1차 인용이 나오고 나서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송이라는 게 암만 그래도 뭐 어떤 소송도 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 때를 대비해서 뭐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프로의 자세인데 그게 없어. 막 나오니까 막 다들 당황해가지고 막 이상한 허튼 소리 같은 거 무슨 뭐 어디 가입돼 있지도 않은 단체 가입돼 있다고 막 이상한 소리나 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플랜 B가 있냐고 물으면 전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은 저희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질 확률이 최소 50%가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성을 찾고 윤상현 의원인가 누가 제안을 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를 좀 미루자. 그렇죠. 예를 들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톱이 아니라 원톱을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의 초점 자체가 달라져요.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아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 당장 그만둔다. 뭘 미루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 짜는 사람은 없고 전부 돌격 앞으로만. 아 그렇네. 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갔던 이유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감이 된다. 당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류들이 그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그렇죠, 권성동 그렇죠. 직무대행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죠 당시에. 그건 뭐 저기 뭐 실명 거명하면 그렇지만 이용호 의원 정도로는 택도 없겠네. 그렇지. 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지만은 전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마치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을 넘지 말아라. 뭐 이런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선을 넘지 말아라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사법부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용어가 사실 많이 그래요. 이게 법률의 적용과 해석 권한은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이거든요. 우리가 상권 분리 왜 합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근데 갑자기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해도
막 사법부는 선 넘지 마. 우리 자율권은 무제한이야. 뭐 이런 식의 묵직하게 덩치도 크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덩치 큰 사람 폄하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발언은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그래도 사법부의 결정을 이번엔 존중하겠다. 그렇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게 정답이지. 저는 선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이게 오비락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뭐 거짓말한 거 이번에 갑자기 또 수사한다면서요? 이거 연관된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 맞아. 뭐, 모든 걸 너무 정치적으로 보게 돼. 지금.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지금까지 효과가 너무 이 여의도 세력들이 이제 검찰 권력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번 정권은 어쨌든 검사들의 정권이다 보니까 그쵸. 뭐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사법부라는 게 대법원장 협박한다고 저쪽에 있는 판사가 뭐 그거 따라갈 아니, 때 피라미드 조직이 오가게 아니에요. 이 판사가 애들 돈을 교환이니까, 속여가지고 판사들이. 네. 눈 하나 깜짝도 안 그럼요. 그리고 저기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하시는 분은 기사 검색해 보면은 대부분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다당제 하였잖아요. 아 그때 이제 국민의당 네. 몫으로 야, 바른미래당인가요? 안철수 의원님도 참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으시네. 교육부 우리 정치에서 뭐 복잡 단안한 거 찾아보면 뿌리가 대부분 안철수 의원님한테 많이 있어요. 네. 안철수 의원님 손가락은 무사하신지 모르겠네요.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 전국이 어쨌든 인용으로 이기더라도 그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많이 묻던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니 책임을 많이 묻는 건가요? 그냥 윤석열, 윤핵관, 이준석 세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3위를 하는 거 아닌가? 3위를? 근데 오늘 아니 그래도 1위야.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이준석 아 대표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네, 안에서는 네. 전체 말고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는 되게 보수층.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하는 중도적인 입장의 지지층은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 응답 잘 안 하죠. 네, 응답 잘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도 뭐 여론조사 상에는 뭐 누가 책임이 있느냐 했을 때 이준석 대표랑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이 좀 책임이 많다라는 여론이 많았고 오늘 나온 조사에 의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런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하고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론의 그 출렁임은 있을 건데 전 2차 가처분 결정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오늘 봅니다. KBC 여론조사 네네. 네, 거기서는 TK에서 이준석 대표 당대표 지지도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TK에서 올랐더라고요. 확실히 뭐 좀 해야 돼요 보면은. 야, 네. 팔공산 전기를. TK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죠. 그래서 그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간 거 그거 같은데. 알고 그렇죠. 빨리 사회 보시래요. 이제. 아 그래요? 그만 먹는데 드시고. 나 점심을 못 먹었구나. 근데 이 대표 뭐 드시러 오셨습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게 먹으러 온 거 아닌가? 전체 요즘에 원래는 사실은 이제 당 대표 지지율을 따지면은 그 당 지지자 내에서만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지난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부터 갑자기 전 국민 지지율을 해가지고 이건 사실 잘못된 지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보수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사람이 왕창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신드롬 거품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범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필요증이 좀 쌓여가는 느낌이 있고 그걸 대변해서 이제 칼럼을 쓴 사람이 저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이 이제 그 정서를 대변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좀 웃겨요.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뭐 그런 걸 따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란 얘기야. 네, 쉽게 얘기하면은 간별사들 무서워.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네. 보수 여당 대표로서의 보수적 가치를 전혀 못 살리는 대표다 그러는데 아니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준석 대표를 할 때 거의 앞잡이 역할을 맞아요. 해놓고 그때는 보수였나? 아니, 1년 지나서 그때 달라요. 보수가 아니니까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수가 뭐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근데 우리 누구야 거기 펜앤마이크 하시는 정규재 대표님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특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안티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맞아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실 뭐 굉장히 중도적인 그렇죠. 그런 성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다 아니다. 뭐 최근에 뭐 저희 김행 비대위원도 뭐 요즘 가입한 당원들은 뭐 민주당 프락치 아니면 뭐 너무 이준석 충격적이야. 일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정치 하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다 뭐 뇌 열어봤어요 떨어지는 그거? 발언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보수가 도대체 뭔데? 이거 뭐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그 포지션을 협소하게 만드는 거는 저 정말 안타까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문제로 진짜 보형 논쟁하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보수가 아니라고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준석이 보수가 아니니까 내치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부터 지금. 내쳐야 돼요. 하나만 보수에서. 얘기해주세요. 네. 하나? 세 개 있으실 것 같아요. 광주 정신 헌법에 집어넣겠다부터 해가지고 아. 김대중 정신 승계하겠다, 노무현 정신 승계하겠다. 아니, 존경하는 인물은 네. 전부 다 다 진보적 사람들이. 김대중 아니 근데 네. 존경할 수는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니까. 상대적으로 네. 박정 이승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고.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아. 줄기차게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맞아. 진짜 대선 때도 그랬지. 근데 너무 자기가 보는 관점과 다르면은 너는 민주당이야, 넌 글루가 이런 식의 배제적 사고. 내가 그렇지. 이제 좀 이건 민주당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너는 총질러야. 프락치야 이건 거야. 네, 그건 아니죠. 이제는 이 이준석을 치려고 이제 그 보수가 아니라고 치기 그러니까 시작했구나. 사실 요새 민주당도 한 비슷한 번도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나오다가 내가 네. 조건을 그러니까 보여서 수박 논쟁도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뭐 수박이랑 예를 똑같아. 들면 이재명 지지 안 하고 뭐 이낙연 찍었었어. 너 수박, 너 뭐 국민의힘으로 꺼져. 야, 너 유치해. 뭔 소리야 이게? 아, 저도 수박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유, 보통 그래. 영세요. 야, 화채나 먹어야지 수박 화채나 그러니까요. 그냥. 수박 이야기는 언제 최초에 나왔냐면 옛날 금태섭 의원 때문에. 아, 그때 그때 뭐지 공수처법 통과할 때 맞아요. 반대했다고 그때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과도하게 좀 해석돼서 적용시키는 요새는 건 아, 근데- 그냥 그 보통 명사. 아,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냐면은요. 그럴 거면은 국회의원을 300명을 왜 뽑아요? 돈 아깝게. 그냥 한 명만 뽑지. 아니 각 당에서 한 2명 정도씩 뽑으면 되잖아요. 한 명 국회를 당대표하고 한 명 집행기관으로 바꿔요 원내대표하고. 그냥. 집행만 하고. 그리고 각자 얻은 표수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 지분 그 비율별로 그냥 투표하도록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 당에 특히 여당에서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고 이게 행정부와 독립된 입법부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잘못하는 거는 견제하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그게 본분이에요. 아니 그게 본분인데 동의합니다. 왜 대통령이랑 다른 목소리 내냐? 그럴 거면 우리 의원들 다 집에 보내고 그냥 그걸로 불우이웃 놓아야지. 그렇죠. 예, 뭐 하는 그러니까 뭐 하는 너무 소리야.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양당에 지금 너무 심한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이게 완전히 표면화돼서 법원까지 간 거고 이제 민주당은 조금 이제 수박으로 해서 이제 제압을 한 거죠 사실상. 아, 이미 제압됐지. 이미 제압된 거지. 그렇죠. 사실. 원래 민주당은 수박밭이에요. 아 근데 건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뭐, 의견이 있는 싸워야지. 거지. 이게. 그럴 수 네, 있죠. 네. 이제 아무튼 그래서 뭐 비대위는 여기까지. 이거 그러면은 아, 근데 요 질문은 제가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질문 드려요. 있으시네요. 질문. 예. 네. 만약에 이제 이번 가처분이 또 인용이 되면 저쪽은 뭐 답이 없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플레이는 뭐가 될까요? 궁금해요. 인용이 되면요. 네. 네. 근데 인용이 되면은 상당한 명분을 얻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이 상당히 이준석 대표 쪽으로 확 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대위로 가잖아요. 이 세 개인데 이렇게 하기는 저는 여론의 저항이 아 그거는 쉽죠. 왜냐면 당원까지 바꿨는데. 비비빅은 맛이라도 있지. 아니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당원을 바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사법부랑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탈출구라는 것을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까지 포함된 전당대회를 열자. 뭐 그런 정도면 그게 이해가 사실은 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뭐 살짝 지금- 재신임을 묻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지금 온라인 당원 얼마나 가입했어요? 제일 궁금한데. 근데 그거 알 많이 수는 없는데 몰라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다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표 열어봐야 압니다. 그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블랭크야 완전. 아, 나는 근데 저도 그래도 저는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고 이제 봐요, 솔직히. 만약에 이번에 이기든지 네. 이기기 직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두들기면 이길 것 같다 판단해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좀 타협점을 제시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으로? 이제 그럼 너무 오래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치지 네, 사람들이. 전당대회 통해서 내실을 묻겠다 이 정도만 보장해주면 다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이런 정도 한다거나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면 이준석 대표가 명분 더 지겠지 않을까. 근데요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성립하려면 대전제가 뭐냐면 일단 잘못된 건 바로 잡아놓고 네.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든 전당대회를 다시 하든 이걸 논해야지 지금처럼 다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전당대회를 하자. 그럼 이거는 또 섞입니다. 아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말 안 느낌이 드는 게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준석 그냥 대표가 좋아하는 거지. 실타래를 다 풀고 정리하고 호련히 떠난다. 아니, 호련이 떠날 것 같지도 않아요.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한 이런 위치는 이거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국민의 없어요. 상식에서는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 대표랑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느낌은 또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이 대표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이준석이 아니라 또 뭐 다른 그 어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밀려나면은 이거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해야 전례가 되는 거죠. 되니까. 예. 그렇죠. 안 좋은 만약에 선례죠. 정말 그리고 예를 들면 저든 신인규 변호사든 또 저희도 예를 들면은 뭐 신드롬을 타서 원내 세력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당대표 됐다 칩시다. 아, 어. 천 대표님.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바로 밀려나. 제가 근데 아까 정확하게 읽었죠. 네. 대통령 꿈이 있으세요. 아. 당대표 꿈도 있으세요. 큰 그림이 좀 있는 큰 것 그림 같아요. 있는 사람이에요. 아 보기 좋습니다. 배지를 지금 달기 일단 먼저 배지부터 달고. 아,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늘 해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 이거는 이준석 대표만을 놓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 좋냐 싫으냐 싸가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입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원칙을 맞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입장에 이준석 개인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까는데 요 문제만 이러고 있거든. 그럼 입증된 거 아닙니까? 변 대표님이 입증해 주셨는데 변희재가 무슨 친 이준석계입니까? 그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 오늘부터 친 네. 이준석계로 그냥 묶어. 바로 그 보수 문제로 제가 10년을 깠어요. 요즘. 마지막으로. 근데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시켰어요? 그거 좀 내부적으로 좀 들은 이야기 없어요? 근데 그거는 뻔한 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안 부재론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은 뭐 3선, 4선 이상을 해야 되는데 다 이미 우리 중진들은 다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중진분들 다 이거 아니다. 다 반대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맞아. 심지어 조경태 의원 맞아요. 같은 분은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분을 불러다가 비대위원장 하세요 하니까 또 겸직 제한 뭐 이런 것까지 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확실히 진짜 독점관이 있긴 있나 보네요. 아 그리고 본인은 독배를 마신다 그러는데 독이 들어간 걸 왜 먹습니까? 이분은 웬만한 술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독이든 술이든 무슨 술이든 술은 다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가 봐. 아닌지. 보니까. 아이, 또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국회 부의장직까지 그만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상황 봐서 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부의장직 그거 하려고 정말 로비 열심히 하고 다니셨는데 근데 어차피 뭐 임기 다 임기 거의 끝나- 네, 끝날 다 되죠. 할 때까지 다, 세 달. 다 노른자 다 빼먹고 이제 아이, 뭘 또 노른자를 빼먹겠습니까? 뭐 야당 때 뭐 크게 뭐. 예. 지금 이제 한참 재밌을 텐데 국회 부의장 여당.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소수당이라 가지고 네. 뭘 소수당이에요? 아니 근데 그 수도권이 아니고 음. 충청지 지방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데는 예산 챙기고 이런 거 굉장히 또 그렇지. 힘이 민감해요. 막강하죠. 그런 분들은. 네. 선수도 높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 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제목 자극적으로 뽑았다. 성남 FC 의혹 정적이냐 도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 어. 저 도적이라는 말 언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저 말했는데 일단 좀 표현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죠.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말 자주 하시더라고 권성동 대표는. 일단 근데 뭐 정적 제거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도적이다 이렇게 라임을 맞추신 것 같네요. 아, 예. 라임 예. 어려우셨네. 그 정도로 운율을 좀 맞추셨는데 네. 너무 과도한 표현이네. 지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K 미르재단하고 거의 판박이라는 거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네, 그거를 유심히 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진짜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요? K 미르재단 아니 저기가 사단이고 이거는 약간 공적인 설명 아유, 뭐. 저를 설명하면 드릴까 이거? 네, 거의 해보세요. 아 여기 또 여기 또 네. 잘 또. 저 일단 이재명 가서, 특위 일단 대변인 가서. 출신이어가지고 네, 잘 일단 알고 가서, 있습니다. 일단.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의혹은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다. 전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명박 대통령 실형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대납이랑 똑같은 구조고요. 요 지금 성남FC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랑 똑같은데 제가 볼 때 차이는 그런 거예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 지배를 했는데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다로 묶어서 이제 처벌을 한 네. 거니까 상당히 무리한 법리를 갖다 쓴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FC 본인이 구단주였으니까 이거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되든 본인 뇌물이 되든 간에 이거는 충분히 저는 수사를 해서 혐의를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봐요. 유죄라는 뜻은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혐의점이 시장과 시민구단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일단 여기서 몇 가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병원 부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30년 전에 뭐 몇 억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올라서. 1,000억 이상이 되는 건데 이게 시세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병원 부지로 묶여 있으면은 병원밖에 못 지으니까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십 배, 수백 배가 뻥튀기 되는 어떤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원래 지자체에서 상승분의 50% 이상을 기지부 체납 하라고 가져갑니다. 원래 책정했던 14.5%인가도 너무 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몇백 배가 오를 건데. 그런데 또 그 중에 4.5%를 떼가지고 그러면 FC로 줘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별 문제인가 싶지만 성남 FC는 그래도 성남시 전체의 소유는 아니에요. 별도의 법인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무슨 야료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서 그 홍보비 가지고 온 협찬 따온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한 10%인가 주잖아요. 그럼 원래 광고 영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광고 영업 이거 막으면 그럼 영업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뭐 언론 영업직이에요. 광고 따로 다닌다 칩시다. 여기저기서 해서 인센티브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시 소속 뭐 어떤 일보라고 칩시다. 성남일보라고 쳐요. 그럼 성남일보인데 제가 그 시장이랑 친해. 아니, 성남일보라인데 제가 네. 시장이랑 친해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찾아가서 야, 니네 임직원 10만 명이지? 우리가 니네 수건 사업 하나 민원 해결해 줄 테니까 10만 명 전부 다 구독시켜. 내가 이걸로 인센티브 10억 가져갈게. 그 말 듣고서 투자하거나 뭐 돈을 주는 기업 회장이 단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제3자 뇌물인 거죠. 네. 성남일보가 네. 성남시와 별개의 법인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뇌물을 받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성남FC가 이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 아니 근데 그거는 기업에서 성남 FC에 후원을 하고 싶은 자발적인 거에 의하면 근데 저는 아니 처벌할 수 이거 제가 없다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이어서 받아가면 네네. 이재용 삼성도 당시에 왜 처벌을 받았냐? 기업 승계라고 하는 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걸 갖다가 청탁을 하면서 이제 미르재단에다가 줬는데 그 미르재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순실이 주인인데도 그쵸. 그걸 넓게 묶어가지고 처벌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성남 FC는 그때 다르죠. 그 청탁은 묵시적 청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법률 확대해서 실제로 처벌하는 청탁한 거죠. 바가 없는데 음. 눈으로 청탁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눈빛 교환. 네, 청탁으로 인정이 되고 네. 박 대통령은 안 받았는데 최서원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재단에다가 돈 준 거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돈주머니 같이 차고 있으니까 박근혜가 받은 거다. 이리 처벌시킨 게 윤석열이에요. 처벌시킨 게 윤석열 검사인데 지금 똑같은 구도로 한다니까 이 문제가. 근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는 이거는 않아요. 훨씬 더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게 만약 구체적이야. 박씨가 아, 그런 면에서 사건. 내가 똑같다는 좀 것도 똑같다는 구체적이야. 얘기하는 그리고 거는 이번에는 두산에서 우리가 이거를 청탁을 했다. 실제 이런 의사교환이 있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비 인센티브를 받았다. 홍보비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과 이재명 개인은 경제 공동체인가? 그래야지 이게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뭐 보셔야 되겠지만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라서 이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산 정도 되는 기업이 수십억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선에서 오케이를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선에서 오케이를 해서 몇십 년 동안 수건 사업이던 이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시장이 이 모든 프로세스에 개입을 안 했겠느냐? 그런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재명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돈만 안 받았으면 깨끗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박근혜도 박근혜 돈 안 대통령이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다니까요. 박근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박근혜 네.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제가 이야기할 별- 상황은 약간 아닌데 반대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특별히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하셔도 돼요, 여기 뭐. 외국에 네. 나가가지고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고마워가지고 한국에 복지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얼마. 그럼 이게 제3자 뇌물인가요? 그런 경우 되게 잘못한 많아요. 건가요? 아니 그거랑 상황이 다르죠. 요거는 예를 들어 성남시가 인허가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권력을 사유한 거예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근데 케이스가 그게 아직 저도 단정은 안 짓지만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가성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활동으로서의 융통성이 발휘된 건데 대통령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에만 한정해서 특정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가까운 제3자가 아니, 돈을 받아 챙기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혜택들,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뭐가 제공하죠. 되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성남FC 건은
성남에 들어오는 기업 모두에게 다 용도 변경의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남의 그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그 땅은 돈을 어차피 주는 이제 두상권이잖아요. 요거를 아니, 제가 그래도 그 이렇게 용도가 설명하면 바뀌면 쉬울 것 엄청 같아요. 바뀌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할게요. 박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처벌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구조가 게 똑같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 이야기하진 않겠는데 최순실 씨가 운영했는 미르 재단이라는 게 사적 이익 편취가 가능한 행위잖아요. 가능한 기관이잖아요. 성남 근데 지금 FC도 사적 이득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 아, 성남 FC는 못하지. 근데 아니죠. 인센티브 많이 한 주잖아요. 20%씩 그래서 제가 가져가요.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센티브를 네. 받아가지고 그 인센티브가 네. 하다못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다거나 뭐 어떤 그런 아니죠. 이제 이재명 아니에요. 호주머니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제가 거잖아요. 시장이면은 평상시에 저한테 잘해주고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 나한테 따로 돈 안 챙겨주고 그게 이익 공동체예요. 야 니들이 고생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아서 써. 그럼 그 광. 그게 이익 공동체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그렇지, 거지. 증거가 아, 그래서 수사를 그거는 해야죠. 수사를 하는 그 거죠. 증거가 그리고 있느냐. 지금에서 그래서 무혐의가 났잖아요. 아, 그건 이렇게 수사를 설명할게요. 아유, 무혐의 난 아니죠. 거는 네. 당시에 박은정 응. 성남지청장 있었잖아요. 추미애 응. 오른팔 응. 감찰관 하다가 나온 분. 그분이 있을 때 오른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먼 오른팔이라고 실제 할게요. 오른팔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오른팔이야 당시에 본인에게 달려 박하영 있으니까. 차장검사가 수사 방해를 자주 하니까 아 나 못한다 이러고 때려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아 무혐의고 이게- 이건 뭐 이미 털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 운동하는 저기 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든가 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수없이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 어떻게 보면 근데 특정 민원과 바로 대가성이 직접 연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 그 시장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경남 도지사 할 때 하죠. 예를 들면 기업들이 솔직히 눈치 봐가지고 우리 적당한 수준에서 거의 경남 FC에다가 돈 내자 하죠. 성남 PC 먼저 얘기하시죠. 네. 근데 그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가 관계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에 잘 그럼 보이기 그 위해서 공기업의 정도는 대가 몰라도. 관계의 한계 기준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딱 이 특정한 특혜가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만약에 메이드가 안 됐다. 돈은 줬는데 예컨대 정말 이게 용도 변경이 수건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게 뚜렷하게 안 드러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됐잖아요. 실제 됐다는 말은 뭐냐면 시장이 결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의로 해석하기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가성이 입증됐는가라는 부분들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얻은 거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이익을 안 얻은 얻은 거는 걸로 볼 수가 이재명이 없어요. 얻은 거는 성남 FC 운영이 잘 됐어. 내가 폼 나. 뭐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그런 자기의 상황이고 정치적인 그다음에 성과죠. 두산에 거기 본사가 들어왔잖아요. 본사가 들어와서 한 직원이 한 뭐 몇천 명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거기 4,400명 정도. 일자리가 많아졌어. 일자리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건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의 문제지. 이게 사적인 이익 편취로 볼 수 없지 제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자기 네. 사람들 인센티브 챙겨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지금 성남 FC도 똑같이 이게 대장동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도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사인이 그 구조로 짠 겁니다. 그걸 이재명 시장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다 누가 먹었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먹지 않았어요. 주변 측근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 증거는 유동규, 없잖아요. 김만배 이제 이런 네. 사람들이 가져간 건데 이제 수사를 더 해야죠. 그때도 김만배는 이재명의 측근은 아니요 아니고. 정진상 실장을 수사를 안 했어요 당시에. 거기까지 가야지 이재명 시장까지 가는 대장동까지 건데. 가면은 우리가 또 뭐 굉장히 이게 아니 그래서 넓어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이 성남 FC 논란도 자꾸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떳떳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돈을 안 받았는데 거기는 묵시적 청탁과 경제적 지각 공동체론으로까지 해서 그 처벌을 한 그 겁니다. 수사를 제3자 윤석열 뇌물로. 대통령이 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스타일의 수사한 거고 윤석열 스타일의 결론 내리기죠. 근데 거기에 그게. 대해서 그때 부정하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지켜봐야 박근혜 되는 거죠. 대통령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탄핵된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익 공동체라 경제 공동체라서 돈을 받았다라고 탄핵된 게 아니잖아요. 탄핵의 이유는 뭐냐면은 국정의 영역에 사인이 개입하도록 놔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정확하게 제3자 뇌물 처벌 받는 제3자 뇌물 부분 탄핵 사유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형사처벌 개인 됐어. 민주재단에서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삼성에 대해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아까 말씀대로 그게 유죄라고 하면요 이재명 대표는 더 구체적인 거예요. 더 따지면은. 유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박 대통령의 그 부분 대해서 윤석열이의 특검이 맡기 전에 그 전에 검찰은 어떻게 했냐? 그거 박 대통령 뇌물을 안 엮었어요. 공공재단에 들어간 돈이 박 대통령이 주머니처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뇌물로 안 봐서 그냥 넘어간 거를 윤석열 특검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 입장 볼 땐 조작날조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도요 제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두산의 입장이 뭐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도 약간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두산이 처음부터 야 내가 이거 삼성 FC에다 돈 준 거는 뇌물이다. 이거 영주 변경에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두산이? 했죠, 안 했죠. 근데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정권 바뀌면서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그 수사가 들어가면 윤석열의 네. 수법이요. 네. 두들겨 패서 위증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 그래, 있죠. 이제 아니, 갑자기 또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위증일 수도 있어요. 위증일 수 있어요. 지금. 박 대통령의 이 수사에서 위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위증 조사가. 제가 안 쓰는데.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공문을 받았다? 두산이 공문을 쐈대요. 성남시에다가. 야, 이거 영주 변경해주면 돈 낼게. 대기업이 그런 공문 쏴요? 안 쓰죠. 안 쏘지. 아, 근데 그 공문 날짜를 뭐 못하고 뭐 없애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제가 태블릿 PC로 헷갈리네. 제가 감옥까지 가서 하는데 태블릿 PC 위조하려고 계약서 위조했습니다. 윤석열 특검이. 태블릿 PC IT기계 계약서까지 위조한 자들이에요. 공문 같은 거 위조 얼마든지 합니다. 그거.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님 의견에 뭐 제가 다 동의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 했지만은 수사를 한 것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아, 금방 그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와 경제공동체로 만들어낸 것은 윤석열 윤석열. 특검인 거고 정치적으로는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사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검찰을 너무 비판하면 안 되는 게 결국 이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 주체는 사법부예요. 네. 근데 사법부에서 이 선례를 만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이 사건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는 쉽지 않다. 아니, 물론 근데, 예. 이게 뭐 아직 수사 결과 다 나온 게 아니고 저도 그쵸. 수사 다 본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수사 막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당 소속의 성남시장입니다. 그럼 성남경찰서장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 폄하하자는 게 아니 아니라 그때는 비주류여가지고 뭐 아니, 그렇게 암만 열심히 비주류고 수사했을 뭐하고 거예요. 해도 성남 일단 성남시장이 민주당의 이준석이었어. 맞아요. 민주당의 이준석이었어. 엄청 열심히 수사했을 지금 한번 거야. 보세요. 우리 이제 이준석이 이재명 정도만 됐어도 이런 꼴안 당해요. 그런 이야기를 쭉 네.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이야기는 집권당 시절에 경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야.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이준석처럼 주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죄해야 될 대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턴 측면도 있고 과도하게 기획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 이야기의 대부분은 언제 나오면 2018년 지방선거 경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전해철 뭐 이런 그 분들하고 상대가 정권의 핵심 실세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다 저도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했던 법리가 박근혜한테만 적용되고 옳고 이재명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거는 사실 국민 감정상 이게 다 선례가 예, 이거 남는 선례가 게 있기 아니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는 그거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판단을. 아니 근데 우린 여기서 다 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왈가왈부하는 거는 부적절하지만은 그렇죠. 수사 자체를 그냥 회피하고 이거는 보복 수사하고 탄압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옥에서 4년을 있었냐? 아까 제가 그것만 좀 정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죄고 이번에 유죄가 된 근거는 두산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두산의 입장이 바뀌었겠냐? 권력 따라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수사했던 분도 네. 지금 같은 분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근데 되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원래 6, 7개 업체가 문제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두산만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은 아마 명확한 어떤 입장 변경,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재수사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야당 이제 뭐 대표고 재수사 하는데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거 재수사 하는데 할 지금 거예요. 정권이 네. 바뀌었잖아요. 그치 두분 아니, 근데 변호사한테 정권 이 이야기는 바뀌었어도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묻고 싶은데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법률가들이시니까 묻고 싶은 건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특활비 문제 이거 과연 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단죄해야 될 수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전 정권의 직권남용 문제와 특활비 문제 저 과도했다고 보거든요. 아, 그게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예. 갑자기 아니,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저는 그리고 대통령이. 성남 FC는 충분히 이거는 일반적인 수준 넘어선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홍보해서 끌어온 사람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죠. 당연히 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한도를 둡니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광고 물어왔다고 10억 인센티브로 주는 회사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 하시죠. 그런 좋은 회사 있으면 제가 거기 가게. 건강한 방송 우리 스픽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까지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맞고요. 되지. 민주당에서도
이거 무죄인데 보복이고 탄압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서로 논쟁만 해야 되기 맞아, 서로 때문에 지켜보자 이건 이게 맞아요. 지켜보면서 수사기관이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해라. 근데 이제 이게 도적이라고 맞는 하니까. 거죠. 아니 그리고 아니, 유죄라고는 하잖아요. 유죄. 도적이라고 하죠. 아니 도적이라고. 또 정치 그건 보복이라고 권성동 대표가 하니까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거예요. 이거 한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유리한 있다는 부분도 거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산이라는 재벌 그룹이 성남FC 50억밖에 안 냈는데 그쪽 표현대로 되면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50억밖에 안 냈는데 분당 차병원도 30억 냈어요. 예. 분당 차병원 특혜 안 줬다며 특혜도 안 받은 일개 병원도 30억 냈는데 어마한 특혜 받은 재벌이 50억 냈다. 너무 작잖아요, 액수가. 아마 그렇게 항변할 것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죠. 그건 사실 지켜봐야 사실 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변호사님들 있는 거고. 오셔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영수회담도 하고 일도 좀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닌 게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아 근데 영수회담은 뭐 영어 아니 수학도 아니고 철수회담을 하든지 원래 안 해요. 여야 대표회담. 원래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영수회담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 하면 되죠. 국가가 어려우니까. 영세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한번 했었죠. 딱 한번 했었죠. 예, 그 김정은 만나기 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지금 필요한 시기고 필요한 그리고 시기잖아요, 이 사실은.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성남 FC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또 아들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너무 뭐 본인이 이미 다 인정하신 거니까. 무차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한꺼번에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근데 워낙 수사를 벌려놓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님 의혹이 많았었기 근데 때문에 이제 이제 다 하나 5년 이 전부터 야당 다 입장에서는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죄 없으면 수사 받아서 증명해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 없으면 특검 받아가지고 저기 증명하시라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이야기하는 계속 거예요. 평행선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발 빼는 타이밍을 그래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근데 안 됐잖아요. 대표회담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아니지 아니죠. 않나요? 그 그러면 안 위에 되지. 그러면 안 정치적인 되지.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사법 그거는 안 되죠. 딜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뭔가 이 지금 정국을 정치의 사법화 정국을 없애자.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네.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그럼 전화기 들고 경찰청장한테 야 이재명 대표 살살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거 지금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사실. 할 일은 네. 사실 이게 정치권 공멸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것 자체는. 그렇죠. 공멸인 거고 아니, 근데 리스크 안 할 건 많은 아니에요. 분을 제가 대표로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 뽑아놓으시니까.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네. 이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담당을 해봤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웬만한 물론 이게 시민단체에서 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사소한 일들은 다 소치야 다 하거든. 맞아. 옛날 그런 거 다 해요. 이 사실 이 정도 수준의 허위사실 이야기 뭐 그거는 기초는 윤석열 대통령도 무진장 걸렸죠. 그렇게 그렇죠. 거기서 좀 사실은 여야에 이제 이른바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양쪽 그렇죠. 그냥 싹 다 정리하죠. 착취하는 게 맞는데 이번 정권만 좀 그런 게 없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안 했어요 양쪽 다. 음. 제가 그때 법률 지원단 하신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한쪽이 안 하면 또 다른 쪽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만나 이게- 삽입 봐요. 예, 삽입 예. 봐요. 불건 지난- 풀고 이렇게 아, 하죠. 그리고 지난 그 선거 더한 때도 이야기는 안 2002년도에 노무현 이해창 건에 그 당시 차떼기 이제 서상목 등 몇 명이 이제 그 처벌은 받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 풍토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도 우리 쪽도 받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창 대표에 대한 기소라든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수사는 받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무혐의로 또 벗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뭐 서면 조사하고 전 이런 거 반대해요. 꼭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수사를 하는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또 특혜를 받고 누구는 또 이렇게 하면 또 공평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공천 받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재공천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정말로 잣대는 좀 동일해야지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맞는 우리나라도 말씀입니다.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자꾸 한쪽에서는 우린 다 무죄고 한쪽은 무조건 유죄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사화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서면 조사 받으라고 한 사람 잘라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 계속 지금 무혐의 나. 세네. 아 왜냐하면은 법은 공정하게 그러니까 적용해요. 윤석열식 공정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핵심 그거예요. 여야 가리지 않고 친다. 근데 그 공정은 우리 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자유가 무너지듯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나한테 더 엄격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가서 대면 조사도 받을 수 있었으면 서면 조사 받으십시오라고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을 해서 대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대신에 대통령 배우자니까 뭐 그 포토라인에 서진 않는다고 해도 비공개로라도 우리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말이 이런 안 식으로 되는 가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판을 해야 돼요. 저도 여당이지만 다른 비판합니다. 방송에 나가셔도 이런 이야기 하셨죠. 하죠. 여기서만 한 건 합니다. 아니죠. 많이 잘리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많이 잘리고 있어요. 야, 일단 자 그러면은 좀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꺼내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하는가라는 주제가 왔는데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기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 감사에 대해서 정책 감사라고 하면서 원전 수사를 꺼낸 이유가 그런 곳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 아직 너무 초창기라 가지고 초창기라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법률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문제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이라고. 심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답답할 정도다 뭐 이런 답답할 정도, 얘기도 네. 하고 그러시니까 네. 저도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어떤 정말 큰 규모의 어떤 나쁜 짓이 일어났다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해서 수사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예컨대 그 뭐 원전 뭐 이런 거는 뭐 그렇죠, 허위로 그렇죠.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너무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이거 그냥 저 보수 지지층을 결집용. 달래고 속이는 쇼라고 봐요. 예. 예, 저는 윤석열 쪽이 문재인 정권을 칠 거라고는 저는 원래부터 그럴 가능성 없다 봤고 지금도 이거 내용 좀 보면요 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돈 쓴 건 잘못 썼다 이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 판단일 수도 정책적 있고 판단일 수도 이걸로 있고. 무슨 뭐 횡령 사기가 아, 아닌데 태양광 판넬 문제. 잘못 썼다 돈을 함부로 이거잖아요. 이걸로 네. 처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이 그래도 하기는 했죠. 아니.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문재인 예를 대통령 들어서 공격은. 그 네. 전 정권에 툭툭씩 있는데 문재인 실명되면서 이 사람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교양 있게 제가 비판을 2년을 하셨겠죠. 제가 다 유일하게 들어갔다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좀 교양 있게 하셨어요. 공격 안 한다니까. 아니 또 유일하게는 뭐또 유일하게입니까? 그 왜냐하면은 왜 그러세요, 이 또?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자기를 끌어준 보스에게는 한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무한정 충성하는 사람이란 게 이 사람의 실질 보스는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렇죠. 대장동에서 박영수 싹 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키워준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은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이거는 이상한 어차피 캐릭터죠. 주관적 마음이니까 그럼요. 밖에서 그건 각자 평가하기는 판단하는 어렵고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원전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 겨냥했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부실했던 업체들이 사실 그 예산을 갖다가 쓰는 이런 의혹들이 그거는 많이 있죠. 있었어요. 아 그거는 문재인 그거는 정부 때도 있었 아, 그렇죠.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때 나왔던 당시에 이야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거나 저희도 뭐 논평 많이 냈었는데 네, 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같은 거를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이제 것들은 조금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에서도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랬으면 그것도 비판은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그 당시 되는데 검찰총장이 해야죠. 윤석열 아니, 근데 이제 총장이죠. 그러니까 네, 과거로 자꾸 또 비판해야죠.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저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지금 자료를 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는 필요한 건 또 해야 아, 되는 것이고.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 대통령 예. 말씀이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좀 문재인 과도할 수 대통령이 있죠. 관련돼 가지고 정책 결정에서 비리가 있었는 것처럼 이제 감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의 보조금 문제지 않습니까? 현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현장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튼 수사 그거는 밝혀야 수사 될 책임자가 거 밝혀야 밝혀야 되지. 되는 거예요. 수사 제대로 밝혀야 안 되는 하고. 거고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탈원전이나 그 태양광 등 뭐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그때 못하게끔 굉장히 압력이 있었고 일선 수사기관에서 그런 거 수사하려고 할 때도 다들 좀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국정 과제인데 이거를 왜 임마 그런 게 있었을 거기 그리고 때문에 외압에 저기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단위에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식물총장이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수사할 보수단체가 고발 무진장 들어갔거든요. 엄청 들어갔어요. 수사 안 했어요. 네. 그 당시 중앙지검장에 다 했는데 윤석열 같자 근데 윤석열 추미애 씨는 장관 때문에 수사 못한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이렇게. 추미애 꼭 장관이 그 아이, 정도 힘이 네. 장악력이 네. 없었어요. 네. 윤석열 자체가 근데 그래서 이거 좀 권력에 기는 살펴봐야 스타일이에요. 돼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전남에 지금 있으니까 전남이 태양광이 되게 맞아, 많아요. 맞아. 왜냐면 들판에 땅이 그 아니, 엄청 예쁜데 막 해양 중간 수산도 중간에 막 많고. 이상한 거 엄청 많이 제가 박아놨어요, 그 보면. 민주당 계열 인사지만 네. 특정인 거명할 수도 있어요. 그걸 후속된 사람 알아요. 전직 국회의원.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에서 방귀 좀 끼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정작용을 할 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빼먹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런 사람들 좀 잘라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 일도 잠깐 봤는데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산업적 접근이 아직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냥 제로 에너지 개념으로서 이 생활 에너지를 자족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지. 태양광이라든가 이 신재생의 질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그 많이 대선 과정에서 화제됐던 넷제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리백 거죠. 같은 아, 아리백 맞다. 아리백. 그런 수준인데 이게 대한민국 조금 공무원들의 문제점이었어요. 빠르게 갔죠. 저걸 국정 아젠다화 시키면서 빠르게 가면서 문제가 좀 더 커지는. 아니 산업적 차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래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조화 빠르게 가해 문재인 정부 좀 버전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가치지향적인 정책 추진이었었는데. 사실 탈원전도 이게 영어로 하면 포스트잖아요. 포스트를 우리말로 고치니까 탈원전인데 탈원전이 아니거든. 그쵸, 그쵸.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탈원전이 아닌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탈원전이라고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 있는 구조가 원전도 다 부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지.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도 치고 문재인도 치고 이러려고 저걸 지금 꺼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저걸 꺼냈다 뭔지 집어넣었다. 아신다니까요. 아, 그거 확실합니까? 우리 또 생각이 또 다르시죠. 아예 뭐 문제 있으면은 쳐야 이건 정무적 판단에 윤석열 쪽에 네. 문재인은 잘 지내고 네. 이재명만 돌아다녔다는 게 완전 정무적 저도 판단. 동의합니다. 근데 문재인 저는 대통령 건드리면 거의 소장님 밀란 의견에도 수준까지 동의하는 게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렇죠. 그대로 정말 비리가 있던 문제가 부분들을 있었으면- 핀셋으로 해서 네네. 골라내야지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이익 보겠다고 하면은 또 역풍 맞습니다. 아 그리고 조심해야 될 필요 저는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수사당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오히려 피로하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면은 보수 지지층은 잠깐 결집될지 몰라도 다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는 퇴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를 앵간하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퇴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면은 아주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역풍들이 대충 결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 지난번에 그 보수 진영이 완전히 그냥 거의 난리 친 적이 있었는데 환호하고 그 월북 사건, 네. 네. 월북 사건하고 저 북한 그 귀순 사건 이거 네, 돌려보낸 사건 강제 있잖아. 그 그 두 건 가지고 문재인 구속시킨다 해서 막 보수단체가 난리 났었다고. 그래서 막 후원금 뜯어먹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두 건? 어떻게 됐어요? 싹 들어가. 잖아요. 그치? 그거예요, 그거. 보수 개돼지들 관리용이에요. 아 잠깐만요. 말씀을 또 유권자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니, 저는 정치를 예. 안 할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강제 북송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본인 손으로 막 밀어넣고 이런 사진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게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비판을 해서는 힘이 없어요. 아, 근데 제발 좀 우리나라 원칙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또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있는 건 또 발본색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 분의 법치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대차가 느껴져요. 저는. 세대차가 아니고 세대차가 법의 느껴져요. 해석에 대한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 화제가 됐었지만은 그런 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좀 더 국민들의 상식에 맞고, 공정과 상식이니까 국민들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을 이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 젊은 두 분은 굉장히 이제 이 절박한 문제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막 응원하고 대통령 그렇죠. 만들었는데 실패하는 실패했을 때 본인들도 같이. 타격을 받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요. 저 진정성으로 지지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뭐 거 뻔한데 순천 시내 걸어다니면 원성이 자자해요. 그렇잖아요. 예. 너 믿고 임마 처음으로 보수당 찍었는데 임마 하면서. 예. 그래서 정말 쓴소리라도 그거 빚갚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봐도 이 두 분은 정권 잘 되길 바라는데 또 당에서는 이 두 분만 입닥치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저희를 닥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를 없애야지. 근데 문제를. 해결되게끔 예. 만드는 게 저희들도 목표인 거죠. 야, 이럴 때마다 이제 두 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이제 민주당의 그 모 의원들을 수박에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게 갈구기도 했는데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다시 생각해봐요. 수박을 수박이라 그럴 수 없 그분들은 이미 다 갈려서 수박 주스 다 했어요 이제. 예. 다 뭐 거의 뭐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오늘 그 네 분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는 거. 좀 더 하세요. 아 이렇게 뭐 끝나는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예. 내려와야 되는데 슉 내려오는 느낌. 수직이 참. 아, 수직이 요즘은 착륙 느낌. 조빠가 시대잖아요. 조아 빨리 가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착륙합니다. 바로 착륙. 네. 낙하산 타고 착륙합니다. 아니, 우리 또 사실 김포공항이랑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네. 저희 딸이 공항초등학교 나왔어요. 아니, 마무리 말이라도 듣고 마무리를 그 하셔야지. 대한민국 그 학교 그 저기 교과 중에
비행기나고 활주로 나오는 그 가사가 여기 공항초등학교밖에 없어. 활주로의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른다. 교과는 보통 산 아니면 강이잖아요. 산 많이 나오죠. 여기는 활주로와 비행기가 나오더라고. 야, 이런 것까지 받아주지 말라고. 저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기 하실 말씀 더 충분히 하세요. 네. 아, 저는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우리 했어요. 변 대표님 변 대표님. 아, 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별로 안 하셨는데요. 전 이제 뒤에 가서 강동구에서 또 할 얘기도 7시 방영한다면서 이건 뭐 말이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그 성남 FC 거는 좀 더 재판 과정이나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거 가지고 유죄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아니 자꾸 역할이 네가 별로 얘기하는 없어요. 거는 박 대통령 때랑 자꾸 그쪽하고 자꾸 하시는 박 아무튼 대통령 저도- 처벌 받았으면은 이것도 아무튼 저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거니까 네. 저도 오늘 너무 단정적으로 저는 제 말씀드렸다면 입장은 좀 더 뭐예요? 지켜보자. 박 네. 대통령도 무죄고 이것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라는 어용 검사가 엮어버렸다고 저는 왜 또 주장합니다. 말씀을 또 자꾸 또 글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급한 예단은 하지 말고 정말 지켜보면서 법의 잣대는 동등하게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그래서 같아요. 민주당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철벽 방어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아 근데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상황이 다르다고 않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게 내로남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이분들은 대통령의 사례와 법조인이니까. FC의 사례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거는 네, 뭐 각자 맞아요. 판단이 있으실 네. 거니까. 판단을 법조인이니까 이제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끝내요? 예, 예. 좋아 빠르게. 좋아. 저 빠르게 뭐 빨리 끝내. 이거라도 못 아, 짠을 짠, 하시고 짠. 짠을 하시고 짠 한번 하시죠. 자, 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